안녕하세요. 곰초입니다. 행정법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애들이랑 축구 좀 하고 침대에 누워갖고 아무것도 안 할라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또 행정법도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또 덕분에 몇 시간 만에 책상에 앉게 됐습니다. 구독자님이 또 덕분에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러다가 지방지 붙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행정법을 한번 약간 리뷰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행정법 공부법에 대한 저만의 좀 철학이 있거든요. 그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부 방식이에요. 근데 80점 받았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논하기도 좀 창피한 점수긴 한데 변명을 좀 하자면 일단 쉬운 걸 3개 틀렸어요. 어려운 거 하나 틀렸고. 근데 이 쉽다 어렵다의 개념 차이가 뭐냐면 저만의 공부법으로 했을 때 95점까지는 가능했다 라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 니만의 공부법이 뭔데? 라고 물으신다면은 일단 저는 강의를 안 들었습니다. 강의를 유일하게 강의는 들은 게 있긴 해요. 그 최신 판례, 써니 최신 판례 무료 강의 그건 듣습니다. 그건 이제 짧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 같은 거 좀 중요하니까요. 근데 전 기본 강의는 안 들었어요. 뭐 그리고 기출도 안 들었는데 왜냐? 일단 책이 이리 두꺼운데 강의는 얼마나 많을까요? 강의만 듣겠다. 강의만 듣다가 그냥 늙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안 듣고 이렇게 그래서 기출을 봤어요. 기출 한번 보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거의 구성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그래서 이거 그냥 결론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는 다 결론만 알면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역대 그 행정법 점수를 보여드리자면 일단 제가 21년에 처음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미 행정법이 90이 나왔어요. 이때도 그냥 기출만 풀고 갔었는데 그 다음에 1년 뒤에 80인데 이건 점수가 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아마 좀 어려웠을걸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제가 합격했던 해니까 80점도 인정. 그리고 작년 행정법도 90이고 이번에는 80이긴 한데 제가 이게 영어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아무튼 좀 쉬운 걸 틀렸습니다. 근데 이거 쉬운 거 틀린 거에 대한 또 제 나름대로 피드백도 있으니까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제 공부 방식은 결론만 외우는 겁니다. 이거를 기출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출을 이제 전 써니 기출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16번 문제를 푼다 칩시다. 일단 전제는 뭐냐? 아무 내용도 다 모른다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실제로는 제가 회독을 여러 번 했으니까 일단 16번에 4번을 틀렸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해설을 봐요. 해설을 보면서 포인트만 챙겨요. 일단 4번 보셨나요? 전지가 뭔지? 지자체가 뭐 하는데 홈페이지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답이면 이게 오면 단체한테가 뭘 할 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고 오고 오답이면 뭐 홈페이지에 게시할 필요가 없다 이겠죠. 전 이 사이는 안 봅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근데 내가 틀렸으니까 이게 옳지 않은 건데 답이 4번이거든요. 이게 틀렸다 그러면은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필요가 없나 보다 하고 해설을 봅니다. 봤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지방자치가 뭐 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게시할 필요 없네요. 뭐 일간 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지자체는 인터넷 홈페이지 나오면 오답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아마 강의에서는 이걸 왜 뭐 어떻게 때문에 홈페이지는 게시 안 한다 뭐 이렇게 했지만은 저는 그냥 저만의 스토리를 짜는 겁니다. 지자체는 인터넷이 아직 안 터지구나.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안 올리구나.
이렇게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넘어가는 거죠. 몇 개 더 해볼까요? 이걸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주택사업이란 얘기가 나왔고 결론을 보는 겁니다. 부가는 어쩌고 저쩌고 돼서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걸 틀렸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해설을 보는 거죠. 주택 어쩌고 저쩌고 위법하나? 당해문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공부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본 적이 없어서 말로 하니까 좀 애매한 것 같네요. 몇 개 더 해볼게요. 자, 이 문제를 이제 틀렸다는 표시입니다. 수입 녹용 어쩌고 저쩌고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냐? 답이 맞나 봅니다. 답이 아니래요. 그럼 뭔데? 수입은 위반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녹용은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청소년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러면 키포인트를 잡는 근거가 뭐냐,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이 선지만의 아이덴티티, 이 선지만이 가지는 좀 특이한 거. 예를 들어서 청소년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뭐 청소년 뭐더라, 뭐 술집에 청소년 들여 보내갖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건 유해물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청소년으로 키 포인트를 잡기에는 이 3번 특유의 포인트를 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특이한 거,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건 특이는 700만 원이 좀 특이하네,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럼 700만 원이 나왔을 때 이건 위법일까 아닐까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해설을 봤더니 청소년 어쩌고저쩌고 700만 원이 부과되면은 위법하다. 그럼 저는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냥 700만 원은 위법하다. 완전 스토리도 없이 그냥 결론만 완전 외우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모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A인 경우 위법하다고 외웠어요, 저는 그냥. 근데 알고 보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A인 경우 B이면 위법하다, A인 경우 C면은 위법하지 않다,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더라, 원천 징수 의무자 뭐더라, 무슨 뭐시가 처분이냐 아니냐 할 때 소득 기속자는 처분이고 원천 징수 의무자인가? 그거는 처분이 아니고. 행정법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앞에는 같은 A인데 그 뒤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위법이냐 아니냐가 또 나뉘거든요. 그런 거는 그때 가서 보면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700은 위법, 노격은 비례 위반 아님. 이렇게 일단 최대한 뭐랄까, 행정법 중에서도 좀 쉬운 녀석들을 대충 결론만 암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양을 줄이는 거예요, 일단. 그런 작업을 기출로 하고, 또 뭘로 설명하면 좋을까요? 자, 이거 실내부 내용이 나왔는데 2번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지막에 주관적 의사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게 좋겠죠. 이게 답이면은 주관적 의사까지 요구되는 게 아닌 거고, 이게 오답이면은 주관적 의사까지 요구되는 거잖아요. 앞에 내용이 뭔지 몰라도. 그래서 답을 보면은 X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주관적 의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가 X니까 주관적 의사도 필요하겠죠. 볼게요 한번.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관적 의사도 필요하다. 앞에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다가 O고 필요 없다가 X고, 이렇게 결론만 외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마 이거 행정법 강사들이 보면 완전 이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겁니다. 이 결론만 외우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행정법이 어려워지면서 뭐 기출로는 커버가 안 되니 뭐 꼬우면 틀린다, 단어 바꾸면 틀린다 하는데, 행정법이 사실 이게 판례잖아요. 판례니까 저는 꼬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단어를 바꿀 수도 없고 이거 그 자체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만 외워도 최소 80, 최대 95까지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뭐 80점 받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90점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거 뭔 말하는지는 알겠고, 기출을 그럼 풀 때는 어떻게 푸냐 해서, 제가 기출을 실제 풀 때 이렇게 형광펜을 칠한 건 아니고 볼펜이 실제로 풀었을 때거든요. 형광펜은 제가 이제 빠르게 설명을 하려고 방금 즉석에서 꺼봤는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제가 기출을 풀면서 결론만 외웠잖아요. 그게 보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풀 때 기간 계산 나왔네? 이거 민법 준용이야. 앞에 뭔지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했으면 뭐더라? 말일이고 초일불산입이지. 말일이고 초일불산입. 근데 초일산입하네? 3번. 후달리면 4번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행법의 꿀팁인데, 이거는 국어랑 또 좀 비슷해요. 국어에서 제가 선지를 먼저 보면서 답이 될 것 같은 선지 아니면 발레가 없을 것 같은 선지를 구분했잖아요. 그것처럼 행정법에서도 저는 이걸 무적선지라 하거든요. 이게 X일 수가 없는 선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엔 그러지 아니하다. 이게 X가 되려면 국민에게 불리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인데, 그러기가 좀 힘들겠죠. 그런 건 이제 서비스로고. 그 다음 또 2번 가볼게요. 이것도 거의 무적이죠.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면 안 되겠죠. 뭐 그 다음에 이것도 무적이에요.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 위법이 아니겠죠. 상당한 이유 제시했는데. 자, 3번은 이제 키포인트죠. 진금 예정자는 뭐 어쨌다 의결 제출 기회 안 주면 위법이다. 이것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공무원 실제로도 이제 공무원 인사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계해서 행정절차법 혹시 행정절차법이 아니고 뭐 행정기본법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던, 제가 기출을 회독하면서 확인했던 키포인트가 있는지까지 쓱 빠르게 대각선으로 읽어가 눈으로 보면서 나와요. 이거 진금 예정 명단 내가 본 적 있다. 보자, 내가 외운 방식대로 있는지 결론이 다른지. 이거 기회 안 주면 위법한데 할 수 없다 했네. 3번 이렇게. 그다음 4번 같은 경우에도 취소 판결 확정이면 다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공무원 직무 상리자 아니야. 기간 오인각하면은 돈 줘야 될 수도 있어. 군인연금 손해배상 받았으면은 공제할 수 있어. 외국인 나면 뭐죠? 상호보증 필요죠. 이런 식으로 결론만 외우는 거죠. 뭐 피해자인 경우 이런 거 이제 국가배상법이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니야 이렇게 안 꽈서 낸다 이 말이죠. 포인트 결론만 바꿔서 낸다. 그러니까 상호보증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딱 이렇게 핵심만 묻는 게 이제 행정법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몇 개 더 해볼까요? 회의록은 무조건 비공개죠. 비공개. 대신에 그 작년 7급이었나? 거기서 이런 게 나왔어요. 새로운 건데, 회의록은 비공개지만 이미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다. 그거 한번 최신 기출 풀다 보면 아마 뭔 소린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 공개 방법 선택할 수 없죠? 재량 없다. 그 다음에 원데이터는 공개다. 이런 식으로. 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건 완전 무적이죠. 신중히 판단 안 해도 된다가 선지가 오일 경우는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론만 외우다 보면은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넘기면서 보일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회독이 저는 이렇게 결론만 빠르게 외우는 이유가, 일단 양이 많으니까 양을 줄여야 되고, 양을 줄이다 보니까 결론만 외운 뒤에 다시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쉽다는 게 뭐냐면, 기본 강의를 듣거나 문제를 한번 뜯어서 심층적으로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는 개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행정청은 스스로 처분할 수 있잖아요. 쟁송 진행되고 있어도. 그쵸? 이런 거는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라면 틀릴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는 건데, 저는 결론만 외우다 보니까
좀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까먹은 거죠, 제가 이거를. 그래서 틀리게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쉬운 걸 틀리게 됩니다. 이게 정답률 81%라도요. 하지만 이런 걸 이제 보완할 방법을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뭐냐. 일단 회독은 이렇게 해서 아는, 당시에 알았다고 생각했던 건 다시 안 보되, 시험이 다가오면, 뭐 한 달 전이라든지 몇 주 전에 다가오면은 시행처 기출을 푸는 겁니다. 그러다가 틀린 게 나오면은 그건 또 그때그때 외워주는 거죠. 아니면 뭐 그 1, 2 회독 때 맞아서 더 이상 회독을 안 해, 회독에서 제외된 애들도 다 읽어주는, 다 풀어주는 전체 회독, 이런 거를 시험 임박해서 다시 푸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가 휘발된 것들을 다시 한번 챙기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쉬운 건데 틀리는 경우가 좀 없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키포인트로 암기를 하실 거면은 시간이 다가오면 시행처나 전체 회독을 해서 까먹은 게 있는지 다시 또 확인을 하는 과정 거치시면 좋겠습니다. 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이거 20번까지 다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또 과징금이 나왔잖아요. 과징금에 대해서 내가 외웠던 키포인트들만 생각을 하는 거죠. 부당이동 환수적 요소도 있었다. 처벌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처음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이 행정법 뭐 해설 같은 건 제가 잘 안 보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뭐 기출, 전 답만 보거든요. 거의 답만 보고 이제 제 마음대로 결론을 끼워 맞추면 되니까. 근데 이게 7일이 뭔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실전에서도 이렇게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속어로 푸시면 됩니다. 3번 봅시다. 그럼 저는 이거 당황해서 3번을 해서 틀렸는데, 이거 다시 보니까 이건 최신 판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징금을 부여할 때 뭐 A, B, C 뭐 이런 잘못을 했을 때 C에 과징금 부과하고, 이렇게 다 각각 부과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뭐 나중에 가서 또 과징금 부과 처분하면 안 된다. 이게 최신 판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별도 과징금 부여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었나 봅니다. 이게 뭐 이건 날짜 말고는 뭐 딱히 꼬아서 내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소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건 뭐 무적선지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무적선지니까 이것도 맞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대부분 맞췄는데, 일단은 또 틀린 문제가 이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까먹었어요. 이거 토지 인도 명령 쫓아내는 건 대집행 안 되잖아요. 근데 잠깐 헷갈린 겁니다. 왜 헷갈렸냐? 이 자꾸 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뭐 이런 대집행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대집행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건 제 암기력의 문제지 제 공부 방법의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결론만 외우는 거죠. 대집행 민사소송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뭐 경찰 도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만 보는 거죠. 이걸 다 읽는 게 아닙니다. 가위 위력을 행사하여, 전 솔직히 이것도 잘 안 읽어요. 이것만 봐도 대부분 풀립니다. 근데 이건 제가 당일날 안 풀리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막 완전히 뜯어보고 난리 났죠. 근데 보시면 가위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막 이렇게 달지 마시고 내가 아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보는 겁니다. 경찰도움 맞다. 대집행 경찰도움 받을 수 있지. 맞네. 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꿀팁이 있는데, 디귿 같은 경우, 이건 선지 구성에서 답이 될 것 같은, 혹은 오답이 될 것 같은 구성인데, 뭐냐면 뭐뭐한 경우면 보통 그 뒤에 긍정문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 할 수 없다. 다만 B 한 경우라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뭐뭐인 경우면 가능하다. 이렇게 구성이 나와야 거의 오고, 뭐뭐인 경우라도 안 된다. 이거 너무 각박하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세상에 예외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너무 단정적이잖아요. 그런 건 X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도 뭘 할 수 없다. 이것보다는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일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일 경우. 이 무슨 말이야 이게.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되겠죠. 오늘 공부를 안 했더니 말도 잘 안 나오고 좀 오락가락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겠죠. 아무튼 이게 그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8번, 9번 같은 경우는 행정법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선지가 너무 기니까 이걸 다 일일이 보면 국어 영어 풀 시간이 없어요. 행정법을 거의 한 15분? 저는 한국사 10분, 행정학 10분, 행정법 15분 이렇게 35분 동안 푸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번을 읽었는데 1번이 바로 답인 것 같은 거예요. 이때는 믿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확실하게 알겠다라고 했을 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애매하게 알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뭔가 답인 것 같은데 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2, 3, 4를 확실하게 보고 역시 이게 답이었네 라고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답인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걸 꼼꼼히 읽어서 한 번 더 답을 확신할 건지 이 두 가지 경우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차라리 1번을 한 번 더 읽어서 이걸 확신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보면 제가 시험지를 보면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뭔 말이냐. 1번을 보고 확신을 하고 믿고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또 한 가지 안정 장치가 필요한데 혹시 나머지 다 풀고 시간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나머지를 보는 겁니다. 그 표시로 저는 이렇게 V 체크를 해놔요. 나중에 넌 딱 두고 보자. 나중에 되면 내가 제대로 한번 봐줄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원래 키포인트 저쪽 사무수는 뭐냐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뭐 개발 사업을 시행하시 이거 다 읽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냥 쓱 스캔해서 이거 내가 봤던 키포인트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 공적인 견해 표명 아니다. 이렇게 9번도요. 여기서 아마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심리전에 이것도 출제자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전에 말려들어가지고 이거 다 보게 만드는 사람과 1번만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의 차이를 좀 두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한도액 초과해서 부분만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과징금 다 취소해야 되지 하고 믿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기대되는 이익은 없다로 끝내야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수도 있는데 보상금은 사업 시행자한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재결은 정지 아니죠. 법리 오해하면은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따져야 되죠. 이렇게 완전 결론만 보고 푸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만 보고 푸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결론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기출이 없는 선지 혹은 기출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자꾸 틀려서 몰랐거나 놓친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걸 처음 봤거든요. 이때는 리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뭐랄까 어차피 행정법도 결국 판례도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린 결론이니까 저희가 합리적인 사람이라 치면 저희가 일반 국민들도 그 판결문에 대한 동의를 하게끔 합리적인 수준에서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딱 읽어봤을 때 이거는 O냐 X냐 판단을 스스로가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법을 자꾸 풀다 보면 빅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관계가 없는 뭔가 좀 부정적이죠. 관계가 없는 수학 과목의 교과형 도서에 대해서 구할 뭔가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관계가 없는데 이익이 있을까? 관계가 없으니까 이익이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몇 개 더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또 어디 있었나? 리걸 마인드라고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16번에 3번도 전 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 오지랖 부렸죠. 오지랖 부렸으니까 뭔가 처분이 아니지 않을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리걸 마인드 그 다음에
도덕적인 선지, 광범위한 재량 가지겠죠 뭐. 내용은 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또 리걸 마인드 있네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각하가 정해놨는데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가 말한 문제가 뭐냐? 고난도 문제는 완전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 여기서는 내가 키포인트도 특히 사례형에서요. 키포인트도 좀 찾기 어렵고 막 복잡해갖고 문제도 잘 안 익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당장 너무 쉬운 선지들, 그러니까 결론만 봐도 아는 거 있잖아요. 저촉 사항 없으면 신뢰 보호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지금 공부하기 벅찬데 이런 빡센 녀석들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일단 내가 행정법 실력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나서 이걸 풀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국어, 아까 리뷰한 것 중에서 국어 19번, 20번 문제, 내가 지금 한국사 행정법에 있는 쉬운 문제들도 안 풀었는데 그거나 풀고 앉아있었으면 되겠습니까? 일단 쉬운 거 먼저 해치우고 푸는 거죠. 그 뭐 옛날에 고딩 때 급식실 가고 맛있는 거 이제 안 먹고 남겨두는 거죠. 맛없는 반찬 먼저 먹고 이런 식으로 쉬운 녀석들 먼저 하고 빡센 녀석들, 시간이 걸리는 녀석들은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전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운 것들, 결론만 외워서 되는 것들만 공부를 하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이런 것들을 뭐 기본서든 강의 발췌독을 하든 심화 과정을 좀 밟아야겠다라고 항상 다짐은 했지만 결국 항상 시험일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뭐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 이런 고난도 문제는 거의 안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결론만 외우면 되는 문제들로도 충분히 합격권까지 갈 수가 있다. 대신에 제가 쉬운 거 틀린 것처럼 쉬운 녀석들을 한번 맞췄다고 영영 안 풀지 말고 임박해서 시행처든 아니면 전범위 다시 기출문제를 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를 보완을 해라. 이게 제 행정법의 철학입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면 그냥 강의를 듣는 걸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급 공부를 되게 띄엄띄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메인이 원래 지역인재 7급이라는 걸 공부하다가 그게 3월에 있는데 떨어지면 3월부터 6월까지 또 공부하고 구급 공부요. 그럼 3개월이잖아요. 그럼 제가 강의를 들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기출만 보다가 6월까지 시험을 치고 6월에 시험 떨어지면 또 7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 또 지역인재 공부하다가 떨어지면 또 3개월 공부해서 구급 치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서 아마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80점, 90점 이까지는 궤도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법이 일단은 양이 많으니까 부담스러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론만 외워서 적어도 80점, 90점 확보하고 그래도 점수가 모자르면 이런 거는 뭐 강의를 그때 가서 발췌독 하는 걸 추천해요. 강의를 예를 들어서 1강 행정법 1강을 1강을 설명을 듣는데 너무 쉬워요. 가면 그 강의 몇 시간 그냥 날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강의는 처음에 듣는 게 아니고 스스로 기출 문제를 그냥 결론만, 이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론만 외우고 안 외워지는 거 그때 가서 강의를 들으면 된다. 근데 그때 가면은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 결론만 외워도 되는 문제들로도 충분히 합격권이니까. 이게 제 행정법 지론이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그냥 강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이제 그냥 제 행정법 공부 방식을 설명드린 거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법을 마무리를 이렇게 공부해요. 이게 행정법 기출들인데 시행처를 보면서 그 선지에 있는
포인트들이 어디서 있는가 보는 거죠. 그냥. 관련이 없는 의문을 부과해서 안 된다. 이건 도덕적인 선지죠. 보자, 좀 암기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도덕적인 선지가 생각보다 많아요.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앞에 위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면 무조건 온 겁니다. 그냥. 그리고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면 그냥 위법 사유고,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근거가 있으면 부과에 붙일 수 있다. 재량 행위면 결론을 도출할 없이 이 얘기가 나오면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포인트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공무원 직무 나왔을 때 사경제 X, 상호보증 있을 때 그 조약이 체결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최대한 안 읽는 게 또 문제 풀이에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영상 찍으면 찍을수록 미천이 드러나는 느낌이 좀 나요. 제가 뭐 강사가 아니고 혼자 공부하는 놈인데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전달이 좀 잘 안 되네요. 또 이런 식으로 서울대 요강은 공권력 해당이다. 객관성 결여면 위법이다. 제가 색깔을 구분한 게 초록색 단어가 나오면 주황색 단어가 나와야 오다 라고 제 스스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개발 제한 계획 재량이다. 관리 처분 계획 처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좀만 참으세요. 나중에 되면 특히 마지막 단어는 뭐가 처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제 공부 방식이 아주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 의무는 당사자, 과징금 반환 사법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뭔지 모르겠지만 키포인트가 뭘까? 과징금 반환이네. 과징금 반환은 당사자일까? 근데 받은 X래요. 그럼 뭔데? 민사래. 그냥 과징금 반환 나오면은 민사가 답이다. 납세 의무면 당사자가 답이다. 이렇게 결론만 외우는 공부법이 좀 효율적이라 생각해요. 또 이것도 봅시다. 17번에 주류 어쩌고 해서 결론만 보는 거예요. 동일성이 인정될까? 4번을 봤더니 X래요. 그러면은 주류가 나왔을 때는 앞에 뭔 얘기가 나오든 동일성이 인정 안 된다가 답인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주류 동일 X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할 때는 넘기면서 제가 써놓은 필기만 보는 거죠. 주류 동일 X 이런 식으로요. 몇 개 더 볼까요? 또 이것도 틀렸는데, 의료보험 요양 어쩌고 저쩌고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다. 답인가? 2번을 봤더니 답이래요. 그럼 뭐냐? 앞으로 의료 어쩌고저쩌고 출석 명령 어쩌고저쩌고 동일성 인정 X.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건 대부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회독할 때도 최대한 기하펜을 활용하셔가지고 여러 번 풀 수 있게 이 답을 체크 안 하고 틀린 건지만 체크하는 겁니다. 저는 문제를 풀어서 문제 자체를 일단 찍어서든 어떻게 해서든 맞췄으면 동그라미 여기, 근데 선지 틀렸으면 이렇게 화살표 치고 이거 막대기 긋고, 이회독 때는 맞았으면 동그라미. 근데 처음부터 맞았으면 아예 또 표시가 안 납니다. 왜냐면은 다음 해독 때 얘네들은 아예 안 볼 거예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럼 이 해독 때는 3번만 판단해서 맞았으면 맞고 동그라미 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틀린 것도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건 완전 처음부터 틀렸고 처음부터 4번 5번을 틀린 겁니다. 이거 맞았죠? 그럼 다음 해독 때도 보는 겁니다. 맞췄잖아요. 근데 2번 맞다고 해서 안 보진 않아요. 왜냐면 한 번 틀린 놈은 내가 또 방심하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회독 때 맞았고 2, 3회독 때 1회독 때 틀렸고 2, 3회독 때 맞았고 4, 5, 6회독 때는 또 틀렸고 7회독 때는 또 맞았네요. 와, 이거 어떻게 7회독이나 했노? 하면은 난 3, 4번 4번 5번만 보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회독을 많이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바가 1월달에 끝났으니까 1, 2, 3월 동안 3개월 동안 7회독을 했네요. 뭐 그렇습니다. 행정법을 제가 이제 체득한 거를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어려운데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결론만 외운다. 내 마음대로 스토리를 짠다. 왜냐? 이걸 다 정확하게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결론만 외워도 답이 되는 문제가 많은데 일단 그것조차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그거 먼저 준비를 해서 기본적으로 80점, 90점 만들어 놓고 그래도 안 풀린 건 그때 가서 발췌 해독하면 되니까 일단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 다음 3번 리걸 마인드. 이건 내가 기출 해독하면서 못 본 선지를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었을 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되고 4번 그래도 틀리면 제대로 보기.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만 외웠는데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되면 아마 이미 고수의 반열에 올랐을 겁니다. 모의고사도 점수 좀 잘 나오고. 근데 이제 1행 같은 건 컷이 90점 넘다 보니까 대비를 해야겠죠. 그런 건 그때 가서 제대로 보면 됩니다. 되겠나요? 일단 이게 36분이나 돼가지고 큰일 났다. 이것도 편집을 제가 좀 할 줄 알면 시간을 줄일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한번 써먹어 보셔도 되고 아예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행정법에 대해서 좀 알면은 제 방법이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한번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25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냥 기본 강의 듣고 차근차근 하시는 게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방직을 당장 3개월 뒤에 해야 되는 사람이면 한번 승부를 보려면 이렇게 결론을 외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방법에 대해서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